안녕하세요. 증권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까 말까에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선정한 종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최현덕 매니저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9월 11일에 GMB 코리아를 매수하셨습니다. 현대기아차와 대규모 ITM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와 함께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 엔진 부품을 생산하면서 기대감 오르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8,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9월 16일에는 제우스 말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위해 생산법인을 설립했는데요. 이와 함께 반도체 웨이퍼 공장을 준공하면서 품질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21,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9월 18일에는 MK전자를 포착하셨습니다. 솔더블 부문은 3위, 본딩와이어 부문은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2차 전지 사업에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13,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9월 21일에 유니셈 포착하셨습니다. 삼성전자의 수주에 따라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이와 함께 비메모리 장비의 국산화로 수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9,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23일에 대성파인텍 선정하셨습니다. 대성파인텍은 SB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빅히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사업에도 뛰어들면서 뉴딜 관련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2,500원 제시하셨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의 포착주들 오늘 장에서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9월 11일에 포착한 GMB 코리아 현재가는 4.62% 오른 7,0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우스 개장부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3.45% 오른 1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로 MK전자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1.33% 오른 9,8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셈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2.4% 오른 6,8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파인텍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2.27% 상승한 1,58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광선 매니저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8월 31일에는 빅텍을 매수하셨습니다. 군위성 송신기 사업을 영위하는데요. 전작권 전환 검증 추진 단계에 돌입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9,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9월 4일에는 LG이노텍 매수하셨습니다. 3, 4분기 스마트폰 신제품의 부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애플의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16만 5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9월 7일에 한국바이오젠 포착하셨습니다. 전 산업 분야의 필수적인 정밀 화학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실리콘 점착제 소재의 국산화를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1,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9월 14일에는 FR텍 포착하셨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로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지난 1일 KT와 27억 원 규모의 5G 중계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 9,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21일에 한국정보인증 포착하셨습니다. 국내 최초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업체인데요. 카카오와 네이버에 모바일 신분증을 독점 공급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 10,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신광선 매니저의 포착주들 오늘 장에서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빅텍 현재가 확인해보면 2.26% 상승한 7,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장 초반부터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65% 오른 15만 4천 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바이오젠 주가 알아보겠습니다. 4.16% 상승한 7,76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FR텍 주가 살펴보면 3.14% 오른 6,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보인증 현재 주가 알아보겠습니다. 3.3% 상승한 7,19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포착주들 정리해봤고요.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두 분의 MBN골드 매니저와 지금 살까 말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볼 종목을 좀 바로 알아볼 텐데요. 두 분 만나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신광선 매니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또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목할 종목을 빠르게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탑픽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현덕 매니저는 금호석유 선택하셨고요. 신광선 매니저는 CJ 대한통운입니다. 굵직한 두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이야기 나눠볼게요. 금호석유는 지난주부터도 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자리도 궁금하고요. 모멘텀들 정리해볼까요? 네, 금호석유가 최근에 이제 화학업종의 업황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시장 하락이 나오면서 좀 같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끝난 걸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가 10% 넘게 올라서고 있거든요. 저는 10%가 넘게 올라선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MB 라텍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위생장갑의 소재 이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엠비라텍스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엠비라텍스 메이커로서 이제 글로벌 1등 업체인데 이 엠비라텍스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에 대한 실적 수혜가 그대로 지금 금호석유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2분기 실적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8월 달에 나왔던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엠비라텍스의 가격 폭등이 이유가 되고 있는데 수출 가격을 봤더니 5월달 저점에서 22%가 상승이 나왔고 분기 기준으로 31% 상승이 나왔습니다. 수출 가격이 분기 기준으로 31% 올랐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고요. 이건 역시나 위생장갑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뷔페 같은 걸 보면 우리가 그동안 뷔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손으로 골라 먹었지만은 최근에 뷔페만 간다 하더라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뷔페가 좀 문을 닫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호텔 뷔페 간다 하더라도 위생장갑을 끼고 먹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비대면 사회가 좀 증가하면서 위생장갑의 수요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선진국에서도 지금 30%씩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쪽에서도 이 위생장갑의 수요가 3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봤을 때 지금 공급 부족으로 가격 변동이 10에서 50%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 이 가격의 급등세는 굉장히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이 주문을 하는 그 대기 시간을 리드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리드타임 시간이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문을 하면 2년 뒤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지금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엠비라텍스의 글로벌 1위 업체인 금호석유가 그대로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이미 이 엠비라텍스에 대한 그 증설을 또 알려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1등의 지휘자로서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글로벌 이 니트력 장갑업체 같은 경우는 매년 20%씩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 증설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못 잡는다. 상당히 좀 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체대인 천연 고무 수요까지도 지금 급등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금호석유한테는 또 일석이조가 될 것 같죠. 지금 화학업종의 어떤 업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 1번 주자가 또 금호석유이기 때문에 저는 금호석유는 아마 시장 조정이 딱 끝나고 나서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금호석유를 탑픽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호석유 호재거리가 많았네요. 수출 가격이 급등을 좀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글로벌 2위 니트릴 장갑 업체로서 매년 20%씩 또 증설을 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천연 고무의 이 수요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금호석유 역시도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자리를 좀 볼게요. 지금 급등하는 와중에서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지금 가격이 10만 5,500원, 6,000원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 목표가를 상향한 증권사를 좀 봤더니 대부분 12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12만 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12만 원 보고 있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18만 원까지 보는 증권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좀 많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고 차트를 보시면 지금 최근 2, 3년 동안만 보면은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최근에 한 10년 정도의 차트 그림을 본다면은 주가는 상당히 좀 바닥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화학 쪽이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썩 좋았던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업황이 안 좋았거든요. 주가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고 주가는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 차트를 보시면 그 바닥권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명분 자체가 이 라텍스 하면 금호석유고 또 천연고무 하면 금호석유인데 실제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이 박스권의 이 상단을 돌파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내일까지 봤을 때 이 11만 원 돌파를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12만 원까지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12만 원까지 말씀드려보겠고
나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좀 한 1년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금호석유 매수하셔서 한 18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산타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18만 원까지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12만 원, 네.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좀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구간에서 매수 가능한 금호석유입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12만 원 잡아주셨고요. 산타랠리 연말까지도 기대를 해봤을 때 18만 원도 무난하겠다라고 전망하시네요. 손절가 10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의 포착주 금호석유 먼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CJ 대한통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이제 언택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모멘텀을 찾으면서 급증을 해왔어요. 앞으로의 모멘텀은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볼까요? 동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을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 추천해드리는 요인은 일단 택배 물동량의 증가를 좀 먼저 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2차 락다운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럴 때마다 이제 비대면 택배 관련된 부분들의 실적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조만간 이제 나올 텐데 매출액이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로는 2조 8,600억 정도, 영업이익은 1,023억으로 추정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에서 9% 정도가 늘어난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J 대한통운이 또 글로벌 법인도 가지고 있죠. 이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조기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이제 3, 4분기 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커머스 플랫폼 기업이죠. 네이버 아실 겁니다. 네이버에서도 스마트 스토어라고 해서 이 스마트 스토어의 플랫폼과 최근에 협력을 강화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출 확대도 증진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구간을 이 포인트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글로벌 물류 기업 대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현저히 낮았습니다. 비교를 해버리면 현재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이 14에서 15%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해외 택배사 같은 경우에 미국의 페덱스는 올해 주가 상승률이 거의 60% 육박을 했고요. UPS는 40%, 그리고 중국의 중등 택배도 35.8%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고 일본의 SG 홀딩스도 거의 2배 가까운 이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4에서 15%밖에 상승률이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 물류 기업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 대비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현저히 낮아서 펀더멘털이 굉장히 좀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연말에 또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더디다라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CJ에 대한 경우 세 가지 펀더멘털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택배 물동량 증가는 계속해서 추세적인 상승세고요. 커머스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 안정적인 수요 창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물류 기업 대비 주가 상승이 더딘 편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 갖고 있는 CJ 대한통운인데요. 가격을 좀 잡아볼게요. 일단 기술적으로 좀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면 2년 만에 이제 9월 16일 기준 수요일 날 기준 2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동반이 됐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10만 원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제 50만 정도 넘어갔거든요. 이 정도면은 2년 동안의 최고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기관 투자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 적당한 가격 조정 이후 다시 지금 오늘 시장이 좀 좋기 때문에 재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9월 16일 날 들어왔던 거래 대금이 아직은 거래가 소멸되면서 엑시트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수가는 지금 조금 올라와서 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잡지 마시고 한 17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보시는 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선, 손절가는 13만 원 선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이 종목은 아마 연말까지 조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20만 원까지 한번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7만 5,500원 지나고 있는데요. 좀 내려왔을 때 공략을 해보시고요. 손절가 13만 원 지키면서 목표가 20만 원 연말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CJ 대한통운도 우리가 포착을 해봤고요. 오늘 시장이 강합니다. 내일까지만 이제 국내 증시가 열리고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연휴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오늘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먼저 최영덕 매니저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 동안 미증시의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지금 코스피가 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0.7%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반등은 계속 이어질 거라 봅니다. 다만 지금 미증시가 기술적 반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네. 우리 증시는 이번 주에 내일 모레부터 이제 좀 휴장이 되죠. 연휴가 있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악재가 아니고 이 악재가 나올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가장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가 휴장이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에 노출되면서 내일까지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만 연휴를 앞두고 나서는 그렇게 세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는 어떤 단기 수익을 노린다기보다는 다음 주를 준비하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 지금까지 시장에 있었던 악재가 좀 사라지고 있는 만큼 내일까지 또 당장의 수익보다는 다음 주에 큰 반등을 준비한다면 네. 아마 추석 이후에 큰 수익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변동성 장세를 좀 겪어오면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아왔는데 이제는 좀 조정의 끝물에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일까요? 신강선 매니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내일까지 지수가 뭐 크게 하락이 나올 것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미국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조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토론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나 내일까지 시장이 좀 반등이 좀 이어질 텐데 이럴 때 조금 현금을 좀 확보를 해 놓으시고 나서 추석 이후를 조금 한번 관망을 하면서 좀 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내일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좀 챙겨 놓으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